제 건물을 어머님께 넘기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으로 꾸며진 상견례 장소에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눈앞의 예비 시어머니 이명숙은 마치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 턱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리 놀랄 일이니? 의사 아들을 얻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호텔 셰프가 뭐 그리 안정적인 직업인 줄 아니?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나의 부모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미나의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83세에 은퇴한 교장 선생님인 할아버지는 손녀의 중요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몸이 불편함에도 참석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닌가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이명숙은 아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늙은이는 왜 데려온 거야? 우리 가족의 중요한 자리에 관련 없는 사람까지. 이명숙의 말은 꽂히는 화살과 같았습니다. 미나의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미나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실히 깨어졌습니다. 10년간의 연애, 수많은 추억과 약속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죠. 죄송합니다만 할아버지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부모님의 병원비를 위해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것이에요.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대형 호텔의 총괄 셰프로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건물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에 그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려버렸죠. 그런 이유라면 더욱 우리 아들과 어울리지 않네. 재산도 없이 부모 병간호나 하는 딸이 의사 집안에 시집 올 자격이 있을까? 미나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고 아버지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만둡시다, 미나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와 미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미나야, 어머니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나는 그 순간 태준의 눈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제 가족과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태준 씨, 이제 다 끝났어요. 미나는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를 나서는 미나의 뒤로 태준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려 했던 사람이 자신의 존엄성보다 물질적 가치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것이 가장 큰 상처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나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의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미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닌 존중에서 온단다. 내가 결혼 전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본 것은 오히려 다행이야.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에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미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 시련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말이죠. 상견례 다음 날 미나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태준이 어색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죠. 미나야, 어제는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과하게 나오셔서. 미나는 태준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을 읽다가 두 사람을 보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태주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엄마 말씀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우리가 결혼하면 내 병원도 차려야 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게 많아. 내 건물이 우리 미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 그녀를 지지해주던 남자가 이제는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제 할아버지 얘기는 엄마가 조금 예민하셔서 그런 거야. 우리 결혼하면 다 좋아질 거야. 미나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게 나를 가장 아프게 했어. 태주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작은 일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중요한 건 우리 미래잖아. 작은 일이라고? 내 가족을 모욕하는 게 작은 일이니?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내 가족이 내 가족보다 더 중요해질 텐데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미나는 태준의 말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미나는 태준이 자신의 가족을 존중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태준 씨, 난 우리가 서로의 가족을 모두 소중히 여길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그저 이기적인 사람이었네. 태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기적이라니?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고 엄마를 설득한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엄마는 처음부터 너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그 말은 미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태주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미나는 무너진 듯 소파에 주저앉았죠. 할아버지가 조용히 나와 손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다 들었단다. 내가 많이 상처받았구나. 미나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단다. 태준이 그런 상황에서 너를 지키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눈빛이 그녀에게 힘을 주고 있었죠. 할아버지,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넌 정확히 옳은 선택을 했어.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잠시 일어나 서재로 향했고 오래된 가죽 표지의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아온 지혜와 비밀이야. 내게 줄 때가 온 것 같구나. 미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단정한 필체로 가득 찬 페이지들, 그리고 여러 장의 문서와 사진이 끼워져 있었죠.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깊은 눈빛으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기록이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열쇠란다.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하게 될 거야. 미나는 그날 밤 할아버지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나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밤새 읽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을 발견했죠. 할아버지는 평생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며 틈틈이 부동산 투자를 해왔던 것입니다. 세상에, 미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노트에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한 내용과 투자 전략, 그리고 자산 목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미나의 건물 근처에 있는 대형 상업용 건물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죠.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주는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미나는 새벽녘에 할아버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사실인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자산을.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가족을 위한 것이란다. 특히 너를 위해서. 미나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할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내가 진정으로 필요할 때 도움이 되고 싶었단다. 할아버지는 노트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상업용 건물의 등기부였죠. 이 건물은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 것이란다. 내가 은퇴할 때 내 앞으로 명의를 바꿀 생각이었어.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자신을 위해 준비해온 사랑과 배려가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왜 제게 이런 큰 선물을? 할아버지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어. 내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내가 얼마나 씩씩하게 자랐는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지켜봤단다. 내가 자랑스러워. 그날 아침 미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미나에게 법적인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죠. 내 건물과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구나. 미나는 문득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에서 만난 단골 손님 진호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유명한 변호사로 미나의 요리를 특별히 좋아했죠. 할아버지, 제가 아는 좋은 변호사가 있어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찬성했고 미나는 바로 그날 진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진호는 미나의 상황을 듣자마자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저녁이 되자 미나는 노트를 다시 펼쳐보며 할아버지의 인생 여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6.25 전쟁 직후 어려운 시절부터 시작해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동시에 조금씩 자산을 불려온 할아버지의 지혜와 인내심이 페이지마다 묻어났습니다. 미나는 노트 사이에 끼워진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린 미나의 부모님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구나. 그날 밤 미나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며 태준과 그의 어머니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주리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미나는 진호를 그녀가 일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근무 시간 외였지만 미나는 진호를 위해 특별히 개인 룸을 예약했죠. 진호는 항상 미나의 요리에 감탄했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음식은 늘 내 기분을 좋게 해주니까요. 이번엔 내가 도울 차례인 것 같네요. 미나는 할아버지의 노트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과 태준의 배신, 할아버지의 비밀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진호는 주의 깊게 듣고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자산 포트폴리오군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현명하게 투자하셨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데 이런 큰 자산을. 진호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미나 씨,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는 완전히 부당한 겁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요?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5년 전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비 처가에서 비슷한 요구를 했죠. 당시 제 사무실을 처가 명의로 하라고. 미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파토났죠. 진호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옳은 결정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법적 조언과 전략으로 넘어갔습니다. 진호는 할아버지의 자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안했습니다. 일단 할아버지의 건물은 명예 이전 절차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나 씨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태준 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작은 교훈을 주는 게 어떨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척하면서 미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건물에 숨겨진 진실을 이용해 태준과 그의 어머니에게 일종의 깨달음을 주는 것이었죠. 정말 훌륭한 계획이네요. 하지만 미나가 망설였습니다. 진호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겁니다. 복수가 아닌 교훈이니까요. 그날 저녁 앵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쉬기도 힘들어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미나는 급히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미나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만 할아버지의 나이를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죠. 병실에서 미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이 상황을 바로잡을게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할아버지는 약하게 손을 움직여 미나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그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를 보며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병원비 걱정 없이 할아버지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동시에 태준과 그의 어머니에게 확실한 교훈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미나는 마침내 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준 씨, 생각해봤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건물명의 이전을 수락할게요.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뭐야? 미나는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생각할 시간이 많았죠. 우리 관계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안타까웠어요. 태주는 할아버지의 소식에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명예 이전에 대한 흥분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 엄마한테도 알려줄게.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통화가 끝난 후 미나는 진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완료. 그가 바로 물었어요. 진호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예상대로군요. 다음 단계를 준비하죠. 며칠 뒤
미나는 태준과 그의 어머니 이명숙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고급 카페였고 이명숙의 표정은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각을 고쳐 먹었다니 현명한 판단이야. 이명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하려면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미나는 겸손한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명숙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준비됐니? 빨리 진행하자고. 미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명숙은 미나가 건네는 서류를 서둘러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빛났죠. 그러나 서류를 읽어내려가면서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출금이 80억? 그리고 매달 이자만 수천만 원? 이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건물은 시가 30억이지만 실제로는 80억의 대출이 있어요. 게다가 최근 재개발 논란에 휘말려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집단 소송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태준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미나야,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이제야 말해? 이건 사기잖아. 미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기라뇨? 전 단지 어머님의 요구대로 건물 명의를 넘기겠다고 한 것뿐이에요. 어머님이 그 건물의 가치나 상태를 물어본 적이 있나요? 이명숙은 분노로 떨며 손에 든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빚더미를 나한테 넘기겠다는 거야? 내가 왜 남의 빚을 떠안아야 해? 미나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건물을 원하신다길래 드리겠다고 한 것뿐인데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당황하여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명숙은 이미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죠. 너 같은 것이 우리 아들을 속이려고 했어? 너희 할아버지처럼 쓸모없는 늙은이가 손녀도 별 볼 일 없구나. 그 말에 미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또다시 모욕하는 이명숙의 말은 미나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앗아갔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습니다. 제게는 아직 보여드릴 것이 남아있으니까요. 미나는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자산 목록과 부동산 등기부였죠. 태준과 이명숙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명숙이 서류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강남 한복판에 이런 건물이 너희 할아버지 소유라고?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시면서 조용히 자산을 불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특히 저를 위해 준비해 오셨죠.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명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는 병원에 계세요. 심장 수술이 필요하시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태준 씨와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죠. 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려 한 거야? 미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속인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어머님이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리고 태준 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요. 미나는 일어서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젠 가봐야 할 것 같네요. 할아버지 곁에 있어야 해서요. 미나가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태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나야, 잠깐만.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 씨,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진정한 사랑은 물질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미나가 카페를 떠나자 태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이명숙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진호의 차에 올랐습니다. 어땠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미나는 갑자기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죠. 진호는 미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할아버지께 집중할 시간입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아팠지만 이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미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태준과 이명숙의 충격받은 표정,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 모든 것이 현실감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미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 할아버지 상태가 어떠신가요? 미나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더 미룰 수 없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위험이 큽니다. 미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비용은 문제 없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미나는 할아버지의 병실로 들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수술하기로 했어요.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미나야, 태준이랑은 어떻게 됐니? 미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저 건강만 걱정하세요. 할아버지는 미나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구나.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란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건 행복은 물질이 아닌 사람의 진심에서 온다는 거야. 간호사들이 수술실로 할아버지를 데려갈 준비를 하는 동안 미나는 할아버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곧 뵐게요. 수술실 앞에서 미나는 진호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태준이 급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웬일이세요? 태준은 미나 앞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미나야, 할아버지 수술 소식 들었어. 내가 의사로서라도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미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이미 최고의 의료진이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태준은 마음이 아프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오늘 있었던 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미나는 태준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태준에 대한 감정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태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엄마도 할아버지께 정중히 사과하겠대. 그때 진호가 미나 옆에 다가섰습니다. 미나 씨,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미나는 즉시 의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나와 진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이니 24시간이 중요합니다.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호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죠.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야. 태준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는 끝났어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나를 바라본 후 천천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미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야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수술 후 3일 동안 할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병실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진호도 자주 들러 미나를 위로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죠. 넷째 날 아침 할아버지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미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널 위해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구나.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마지막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저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미나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단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편안하게 갈 수 있겠구나.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미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재에 있는 금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거기에 모든 서류가 있단다.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의 등기부와 함께. 미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은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건강해지는 것만 중요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새 친구구나?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호 변호사예요. 할아버지, 진호 씨는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진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리 와보게. 진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고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손녀를 잘 부탁하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야. 진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할아버님. 약속드립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나야, 행복은 함께 나눌 때 더 커진단다.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일 거야. 미나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의 상태는 놀랍게도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미나는 할아버지의 말대로 서재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대로 건물 등기부와 함께 미나의 이름으로 된 여러 자산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할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가르침과 지혜가 담긴 글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봉투에는 내 사랑하는 손녀에게라는 제목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미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단다. 특히 내가 내 손녀라는 사실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편지는 할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할아버지는 미나에게 자신의 유산으로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단다. 우리 같은 행운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길이란다. 미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기로 말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살아 미나의 곁에 있었고 그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미나는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희망의 빛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했고 진호와 함께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봄날의 한 오후 재단 개소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는 미나의 활약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이 재단의 개소식을 맞아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미나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할아버지의 사랑과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참석자들이 큰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미나는 할아버지를 향해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화로운 미소로 답했죠. 축하 행사가 끝난 후 미나와 진호 그리고 할아버지는 재단 건물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이었죠. 할아버지,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줄 알았단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진호는 컵을 들어 제안했습니다. 할아버님의 건강과 이 재단의 성공을 위해 건배합시다. 세 사람은 컵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그때 미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태준의 이름이 떠 있었죠.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나야, 태준이야. 오랜만이네. 태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침울하게 들렸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인가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너의 재단 소식을 들었어. 정말 대단해. 그리고 우리 병원이 경영 위기에 처했어. 엄마가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큰 손해를 봤거든.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준과 그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녀는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힘든 상황이라면 우리 재단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노인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순수하게 비즈니스 관계로만 가능해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다는 것, 태준 씨도 알고 있잖아요. 통화를 마친 후 미나는 진호와 할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원망 대신 도움의 손길을 내밀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진호도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나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할아버님처럼 큰 마음을 가졌죠. 미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 상견례에서 겪었던 고통이 이제는 그저 성장을 위한 한 과정에 불과했다고 말이죠.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미나는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진호 씨,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물질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있는 곳에서 말이죠.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는 서울의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들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나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희망의 빛 재단은 점점 더 많은 노인들에게 행복한 노후를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처럼 행복은 정말 함께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이었습니다.